2018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결과와 정시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수시 모집 선발 인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표 전형인 교직 작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400명 모집에 최종 등록자는 395명이었습니다. 400명을 못 채웠는데요. 그리고 예비번호 같은 경우에는 총 20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궁금해 하실 게 전년도 예비번호를 몇 번까지 부여를 했냐일 건데요.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중에서 면접 결시자를 제외한 60%까지 예비번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40번까지 예비번호를 부여를 했고요. 그 중에 20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더 채울 수 있었는데 왜 채우지 않았냐?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추가 충원 마감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정말 3월달까지 계속 추가 충원하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대학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면 또 우리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또 한 명 빼와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충원을 할 수 있는 마감 기간은 모든 대학들이 공통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 400명을 총 추가 충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마감 기간이 지난 이후에 5명이 등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충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5명은 정시로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경쟁률을 보시면 크게 5대1이 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타 교대 같은 경우에는 10대1이 넘어가는 데도 많고요. 하지만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최고 큽니다. 규모가 큰 만큼 모집 인원도 초등교육과를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수시, 정시 모두 합해서 660명 가까이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대1이 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전년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 초등교사 임용 수요 대란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마 경쟁률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2017학년도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지원자가 한 1,940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76명이 지원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교대를 목표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대나 다른 종합대학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교대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이 지원자 숫자는 아마 크게 줄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올해도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비 학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예비번호가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예상하는 게 이 예비번호가 많이 빠지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결과는 아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올해 수시 모집의 대표 전형인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타 교대의 면접 일정과 겹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그리고 춘천교대랑 면접 일정이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결시율이 10%가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면접의 결시자 숫자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추가 충원 합격하는 인원은 그만큼 좀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명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는 207번까지는 아마 안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입시를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의 성별 인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안내 드렸다시피 수시 모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비 적용 제한에서 선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이 한 85%, 그리고 남학생이 한 15% 정도, 지원자 비율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역별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인교대다 보니까 경기, 서울, 인천 순에 세종 등록자도 많고 지원자도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전년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이 약 55%, 그리고 그 외 지역이 44%였는데요.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이 40%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전년도가 좀 타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좀 많이 등록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진주교대, 부산교대 이런 곳에서는 지역인재 설정이라고 해요. 지역인재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대와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서울 또는 경기, 인천 지역 학생만 따로 뽑을 수 있는 전형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타 교대,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그만큼 또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한 학생이 타 교대에서도 우수하다고 그렇게 많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대를 합격하고 우리 대학을 합격했다, 중복 합격을 했다. 그러면 보통 부산 지역으로, 부산교대로 많이 등록을 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래도 대도시로 오고 싶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었는지 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등록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별 민원인데요. 보시면 특목고는 한 명이 최종 등록을 했고요. 거의 일반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고교 유형에 따른 고교 등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가산점을 주지는 않고요. 평균 수준의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연도별 인원인데요. 일단은 전년까지는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예정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고요. 아마 올해는 이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그 이전 졸업자도 아마 합격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두 해를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 두 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표를 보면 결국 교과 성적으로 뽑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도 교과 전형을 설정을 하면 1.5등급 이내에서 모든 합격자를 다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5까지도 안 내려갈 겁니다. 교과 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아마 1.3, 1.2 이내로 다 합격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점 후반대 등급도 있고요. 소수이긴 하지만 9명밖에 안 되지만 2점대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사실 저희가 2017학년도보다 2018학년도에 학업 역량, 교직 기초지식 역량 부분을 약간은 비율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1등급 대학생이 2017학년도는 75%였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 정말 우수합니다. 솔직히 1.1도 우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 2등급 초반 때도 학업 역량이 덜 우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있는 부분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업 역량을 아예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학업 역량은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비중은 저희가 조금씩 줄여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1등급 대학생이 다 합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등급 대학생들도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도 교과 성적, 내신만 올린다는 것보다는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독서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과 질의 비교과라면 학업 역량, 교과 성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국가보험 대상자 전형인데요. 약간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보다는 약간 조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소득층 학생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만큼 교과 성적도 부분은 높은 등급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좀 지원자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최종 등록자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오도 학생 전형이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 전형 결과입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학생 전형이 154명이 모집 정원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이었는데 수시에서 5명이 2월이 되는 바람에 159명을 선발을 했고요. 지원 인원은 425명으로 경쟁률이 3대1이 안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7학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모집 인원이 그만큼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거의 나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충원 합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있어서 성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성비 적용을 해서 선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쪽성이 80%가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성비 적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 인원인데요. 수시 모집과는 틀리게 정시 쪽으로는 남학생이 좀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원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서울, 인천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고교 유형별 인원입니다. 수시 모집과는 틀리게 특목고 또는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정시에 있어서는 학생부를 전혀 반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수능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합격자를 선발을 하다 보니까 특목고 또는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졸업 면도별 인원인데요. 이것도 2017학년도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졸업 예정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수생, 그러니까 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만큼 또 합격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전형 성적이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이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하면 약 957점 남학생은, 그리고 여학생은 264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 4개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개의 영역에 100분위가 95 또는 96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수는 2017학년도보다는 좀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모집 인원이 그만큼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성적은 조금은 많이 상승을 한 편입니다.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전형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고요. 다음에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전형과 그리고 장애인 학생 전형은 좀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일반 학생 전형 1단계 성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성적도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 말고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797점, 그러니까 100분위가 평균이 79인 학생도 1단계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2017학년도 경쟁률이 2대1이 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65대 1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낮은 학생도 합격을 했지만, 그리고 또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따로 저희가 성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평균치와 하위 20, 상위 20%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에 2017학년도도 상위와 하위가 약간의 편차가 좀 컸었는데요.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렇게 편차는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물론 최종 등록자 역시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고요.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한 해 수능,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있어서 성적이 확 오르면 꼭 그 다음에는 약간씩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성적이 또 올라가고, 왜냐면 높아진 성적들을 보고 또 지원을 꺼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수능 문제에 따라서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에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하향 지원 또는 소신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보여드린 2018학년도 성적보다 조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올해 수능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작년보다는 성적이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성적 역시도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